안녕하세요. 취업마스터입니다. 오늘은 공기업 공공기관 적부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지원하다 보면 자기소개서가 적부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죠.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적부자기소개서 작성법 중에 첫 번째는 적부자기소개서의 목적은 평가에서 적합을 받아서 서류를 통과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겁니다. 즉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적부 자기소개서는 이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제가 왜 이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블로거들의 내용들을 가끔 살펴보시다 보면 적부 자기소개서도 면접에서 면접위원이 활용하기 때문에 잘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면접위원에게 자기소개서는 평가의 관점이 아니고요. 오직 그냥 면접 질문을 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즉 면접위원에게는 자기소개서를 보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면접위원은 자기소개서를 보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자기소개서를 잘 못 써서 질문할 게 없다. 그렇다면 면접위원이 어떻게 하시냐면 준비되어 있는 질문지를 보고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평가 기준표를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을 면접위원이 생각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 공정성은 면접에서 어떻게 작용하냐면 모든 지원자에게 비슷한 개수의 질문과 비슷한 수준의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보고 질문할 게 없다 하더라도 그 대안으로 질문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질문해서 해당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부 자기소개서를 굳이 목숨 걸고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걸 제가 여기서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부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는 서류가 해서 적합만 받으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류가 적합만 받아서 통과가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사기업을 지원하신다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물론 사기업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적부로 판단하는 경우도 없습니다만 사기업에서 자기소개서가 잘 못 써졌을 경우에는 면접 때 면접위원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업은 공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거에 어떤 똑같은 개수를 질문한다거나 똑같은 시간을 할애한다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따라서 관심을 잃으면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은 준비를 좀 더 잘하셔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공기업 적부에 있어서 서류가 통과될 정도로 작성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질문이 요구하는 방향에만 맞게 작성하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단 구체성은 좀 떨어져도 된다는 건데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그러냐면 질문이 요구하는 방향에만 맞게 작성이 되면 구체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면접위원이 자기소개서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특별하게 나쁜 인상을 가질 이유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에는 일단 맞게 작성하시되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보통 평가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역량이 있는지 역량이 높은지 낮은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적부자기소개서에서 오히려 조심하셔야 될 건 블라인드 채용 위반에 대한 겁니다. 학교나 출신지, 가족관계, 나이, 이름 등은 여러분들이 잘 보통은 인지하고 계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가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성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만하게 혹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나 키워드를 쓰시면 이것도 블라인드 채용 위반으로 탈락하는 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0년 넘게 군 생활하신 아버지 뭐 이런 것들조차도 아버지의 계급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이라는 직업이 나오기 때문에 탈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채용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회사명 기재인데요. 회사명 기재는 원래는 블라인드 요소가 아닙니다만 기업에 따라서 이걸 블라인드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문이나 블라인드 가이드가 지원하는 기업에서 제공이 된다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중요한 거는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이름을 블라인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하실 건 회사명 오기제인데요. 이거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옵니다. 제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서류 평가를 지금까지 13 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회사명 오기제로 탈락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표절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기 표절, 학목간 표절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꼭 권해 드리는 방법이 카피킬러에 가셔서 여러분들 무료로 표절 검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꼭 돌려보셔서 혹시라도 표절 정도가 30%가 넘는다고 한다면 글 좀 다시 수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목별로 같은 내용이 들어갔는지 꼭 요거 확인해 보셔서 여러분들 표절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적부자기소에서 작성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이 영상이 공기업과 공공기관 입사를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